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깜짝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기업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넷마블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35만 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AI 반도체의 필수인 HBM 수요 증가로 2분기 영업이익만 5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전문가들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속세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과도한 상속세를 우려한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네이버가 시가총액 순위가 11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두산그룹의 10위 자리를 내주면서 대기업 집단 지정 3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1월 초 이후 쭉 우하향 그래프 그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가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코스피는 전 약후강, 코스닥은 전 강후약의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6% 넘게 강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재돌파하는 흐름 가져갔는데요. H백 수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블랙을 역시도 예약이 견고하다라는 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모두 급등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슈가 많았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었던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생산 중단 가능성 이야기가 제기됐는데요. 그렇다면 외부 업체에 전적으로 맡겨야 될 것이고 그 외부 업체, 우리 국내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7조 원 정도를 리비안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죠.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 두 자릿수 급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강세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또 시장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가장 뜨거웠던 게 리비안 관련 종목인데 네. 사실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좋았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역시나 이 전방 산업이 잘 상승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또 있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문가님께서 이미 포착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게임주 이제 봐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임주를 지금 이제부터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쿠키런이라는 제품 게임을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는 도약이 있었고 이번에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미국에서 1위를 했다라는 그 이슈로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좋아하게 된 이유들 그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직장에서 업무 시간이 길었다라는 거. 그래서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는데 모바일 기기에 개혁과 혁신으로 인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었고 그것에 발맞춰서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게 바로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데브 시스터즈는 괜찮습니다만 다른 게임들, 특히 온라인을 주류로 하고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성이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기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BM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그 BM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주 게임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해서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그 게임에 대한 흥미와 재미가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보다는 데브 시스터즈와 같이 모바일로 나오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게임 산업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얘기해 주셨는데 2차 전지 쪽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2차 전지로는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테슬라에서 4680 모델 배터리를 이제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외주를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는 4680 배터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중국에서 20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이번에 만들어냈죠. 그러면 그 배터리의 용량과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리튬인지 LFP인지에 따라서 테슬라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4680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른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2차 전지로 볼 것이 아니라 전기차 중에 소재 부품단의 종목들이라면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라면 폐배터리 먼저 사업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 폐배터리 시장을 개척한 이후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현재 2차 전지 리튬 쪽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 주가의 하락분이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조정받으면서 약간씩 내려오고 있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또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벨트 꽉 잡고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언제까지고 2차 전지 한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4680 배터리 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더 괜찮은, 더 개선된 제품이 나오면 그 개선된 제품으로 바로 사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 주시면 같이 한번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멘텀이었다라고 한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2차 전지보다는 전기차 관련주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코멘트도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뿐만이 아니라 섹터까지 정말 꼼꼼하게 장정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차트의 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색선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핑크색 선은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도 이 두 가지 색선 내 HTS에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정리를 너무나도 잘 해주셨잖아요. 이런 전문가님께 나 직접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르기법으로 포착했던 과거의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탑5 성적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토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다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 있네요. 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에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을 해주셨던 재룡전기 수익률 300% 가깝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성적표 중에서 사실 따따블에 성공했던 것이 재룡전기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올해 한 해에만 국한됐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 지지난해까지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더 많은 종목이 따따블에 성공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재룡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포착되는 선으로 인해서 재룡전기라든지 300%까지 수익률 만나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토르기법이 뭔가요, 전문가님? 네, 궁금하실 겁니다. 자, 네. 그런데 토르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파란색과 핑크색 지지선 저항선입니다. 이 선만 알고 계셔도 종목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어려움 겪지 않고 진입하시고 익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데브시스터즈를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께 데브시스터즈를 보여드릴 때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들이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핑크색 선은 지지선입니다. 차트상의 주가가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포착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이 나온다라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핑크색 지지선이 나오는 위치와 그리고 그 위치의 과거 사례에 봤을 때 차트상에 지지 구간이 되는 것이 있는지까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과거 사례를 데브시스터즈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인데요. 파란색 저항선은 분할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분할 매도를 하느냐? 파란색 저항선, 말 그대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에 부딪혔다가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해 놓은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 준다면 지속적으로 지켜보면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켜볼 때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오색선이 아니라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추세가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익절해야 되는 자리를 잡을 땐 300일 이동평균선도 꽤나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에 대한 설명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종목은 바로 백산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종목이에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자동차 부품으로 보기보다는 합성 피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기업이었습니까? 신발 쪽이었죠.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스포츠 신발 등 국내 점유율 1위고 세계 2위 업체인데 왜 자동차 부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죠. 차량 실내 클래식 패드용 인조 가죽 등을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41억 얼마 안 되지만 41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는데 이 취득 결정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익 소각을 위해서입니다.
주주들의 가치를 더 높여주겠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기한은 9월 13일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백산의 차트로 봤을 때 포착되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올라가는데 5%밖에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거래대금이 안 붙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장기 차트 보겠습니다. 넘어가야 될 자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상승 열차는 출발이 된 겁니다. 이 구간에서 출발이 됐는데 포착이 된 가격이 어디? 바로 전고점이 되는 가격이죠. 다시 120을 차트로 넘어와서 이 가격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해당 가격 구간이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백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와줬죠. 바로 오늘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준 가격 16,06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하지 않는다면 익절할 필요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5일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백산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룡전기처럼 30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핑크선, 파란선에 있었습니다. 이 핑크선, 파란선이 내 HTS에 있게 된다면 언제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까지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손안의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 손안의 전문가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 종목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종목 갈아타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께 직접 종목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 31,600원이고요. 비중 현재 20%입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보니까 5월 말부터 꾸준히 우하향을 하고 있으면서 2만 원 지금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게 저점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구심이 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지금 이 자리면은 저점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지금 31,600원에 진입하신 것도 네. 저점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네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었고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출액 자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 차트로 봤을 때 31,6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지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매물대 한번 봐야겠죠. 매물대를 보면 똑같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다 같아요. 31,600원 구간이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익절 자리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잡느냐? 여기 보이십니까? 상단에 지지가 되고 있었던 그리고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을 보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바로 주황색 선인데 43,2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3,250원까지는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니 손절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그리고 저점 가격 구간에 매물대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 내려가는 만큼 누군가는 물량을 더 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면 됩니다. 지금 비중 20%시죠? 비중 더 태우시죠. 어디에서 태우느냐? 여기입니다.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인데 바로 23,0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3,050원에는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높이고 평균 단가를 낮추셔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050원에 동일 비중 추가 매수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43,250원에 익절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에코플라스틱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 오- 어떻게 되실까요? 5,040원에 70% 샀습니다. 오, 비중이 상당히 높네요. 5,040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한 3월 정도에 사셨을까요? 그 이후에 쭉 내림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18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고심이 깊으실 것 같아요. 비중도 많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에코플라스틱이 옛날에 내가 네. 봤는데 회사가 굉장히 건실하고 좋더라고요. 네네. 순이익도 지금 뭐 728억인가 작년에 났나 봐요. 네. 영업이 그리고 근데 자동차 부속품인데 회사는 괜찮은데 네. 매출도 괜찮고 좋은데 주식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게 가장 걱정되시죠. 예.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네. 내려오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네,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좀 높았다라는 게 걱정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지금 여기 구간 이 과거에 네. 있었던 이 영광은 너무 오래전 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자리 4,670원 가격 구간을 넘어가면서부터 추세가 전환됐었던 그 시기를 보는 건데 이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면 이 종목의 적정 매수가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에요. 대략적으로 4,400원 정도. 이 정도면 매수할 만한데 그 아래 그 위에서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고 지금 이슈들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어차피 전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플라스틱을 봤을 때는 과연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만간 에코플라스틱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300일입니다. 이 형광색 선이 300일 이동평균선인데 3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300일 이동평균선 오늘 날짜로 한번 가격을 볼 겁니다. 자, 오늘 날짜로 봤을 때 30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까지는 안 보이네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5,172원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5,1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전 가격 구간에서 물량을 지금 70%시죠? 예, 70%요. 너무 많으세요. 아,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70%에서 20%가 될 만큼 비중을 5,100원에서 다 덜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 120일 중기 이동평균선 역배열 추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핑크색 지지선 보이세요? 예. 네, 이 핑크색 지지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 가격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5,100원까지만 우선적으로 보고 약수익으로 물량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익절 자리를 잡아보는 거죠. 그때부터 이 정도로. 자, 지금 빨간색으로 선을 그었던 자리는 왜 그었냐면 여기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한 번 내려오면서 지지가 된 가격인데 여기겠죠. 얼마? 5,784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5,800원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아래 파란색 저항선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800원보다 조금 더 낮춰서 5,500원까지만 익절 자리를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400원의 매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5,100원의 약수익으로 물량 정리하셔도 좋고 5,500원의 익절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종목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다 알려주고 계시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지까지도 꼼꼼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손 안에 전문가를 모셔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오색선, 핑크선, 파란선 나도 한번 가져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 매수가가 20만 3,400원이고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70%이고 쭉 내려가면서 지금 16만 2,4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거든요. 이 종목 비중이 너무 높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참 좋은 기업인데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얘기도 못 하겠네요. 자,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볼 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보시면 되잖아요. 이거 뭡니까? 쭉쭉쭉쭉 오다가 갑자기 어랏 하고 올라왔죠.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을 때 그 과거의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 아닙니까? 심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곧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되죠. 그리고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떤 식으로든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너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지지부진하고 있느냐? 지지부진할 수밖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여주는 이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박스인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관점에서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핑크색 지지선 15만 8,900원 나오네요. 자, 그러면 15만 8,900원이니까 15만 9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15만 9천 원으로 잡아놓고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는 추가 매수 안 되죠.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에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으나 300일 이동평균선만큼은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3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검은색 지지선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려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얼만큼 뛰어 올라갈지는 알 수 없겠으나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는 게 되겠죠. 단기간에 봤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지금부터 꽤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 추이를 보여드릴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올라올 때 1년 만에 만들어낸 자리예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과거 사례 2년 동안의 차트를 보고 우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부터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구나. 왜?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세를 타고 파동을 만들고 주가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는 많은 분들이 손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고점을 넘어갈 때 다시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9천 원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된다는 것. 하지만 20만 3,400원은 너무 높다.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약손절로 마무리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기열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물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물대가 왜 바닥에 깔려 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는 삼성에서 이미 투자가 진행이 됐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보다 오히려 기관이나 외인의 물량들이 훨씬 더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는 종목들의 평균적인 단가가 여기가 아니라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라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들락날락하고 있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매도보다 매수를 더 많이 이어나가는 것 같지만 단발성으로 매도가 꽤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신다면 외국인이 매수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으며 아무리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10% 이상의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라는 말과 동시에 15만 9천 원 저항선 자리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핑크선, 파란 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할지, 이 종목 언제 오를지 내릴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재룡전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따따블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호텔 신라인데요. 네. 6만 5천 원에 네. 20%인데 잘못 샀는지 오. 자꾸 내려갑니다. 어머, 잘못 비중은 샀는 것 어떻게 같아요. 되실까요? 20%입니다. 아, 네. 6만 5천 원에 네. 20% 호텔 신라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네. 차트를 보니까 작년쯤에 사셨나 봐요. 쭉 떨어지셔서 너무 고심이 네. 깊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사자마자 돼요? 떨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얘기가 듣고 싶으실까요? 아니, 이거 잘못 샀나 봐요. 네. 사자마자 뚝 떨어져가지고 올라갈 타이밍이라서 생각하고 샀는데 네네네. 아유, 그냥 팔았어야 되는데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에 호텔 신라를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사야지 이랬는데 사자마자 이래 됐어요. 실적도 안 좋고. 자,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세요. 사긴 잘 샀지요? 잘 사셨어요. 왜? 여기 지지되는 자리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우리 어디까지 봐요? 호텔 신라, 야, 너 아무리 못 올라가도 여기까지는 가겠지. 8만 원까지 보고 들어가는 자리가 6만 5천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는 자리인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빠지고 있다.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볼게요.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모난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매출액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 줄만 합니다. 영업이익 적자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부채 비율 어떻습니까? 여긴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텔 신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떠한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호텔 신라를 손절하실래요? 안 하시고 기다리실래요?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너무 다 빠져가지고 뭐 네. 나고도 못하고. 이제는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텔 신라는 저도 마찬가지 관점인데 52,600원까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다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호텔 신라를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잠깐만 잊고 지내자. 어차피 올라올 종목인데 지금은 머릿속에서 지우자. 투자를 하고 어차피 기다리면 올라갈 종목이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말자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5만 얼마까지 내려가겠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4만 원 중반대까지는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때랑 똑같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호텔 네. 신라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호텔 절대 신라는 없겠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여행 갈 때고 뭐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없습니다. 차라리 주가가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손절은 없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괜찮은 가격 구간은 6만 5천 원이 평균 단가시니까 그거보다 더 낮춰야 돼요. 그러면 5만 원도 깨져야 되고요. 4만 8,9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익절 자리는 똑같이 얼마? 8만 원까지 보셔야죠. 8만 원요? 그렇죠. 8만 원까지는 보셔야죠. 아유, 멘토님 저는 7만 원마저 얼른 넣으려고 하는데요. 7만 원까지 가면 생각 바뀌실걸요? 진짜로 바뀌실걸요? 왜냐하면 호텔 신라가 올라갔었던 과거 스토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 알잖아요. 근데 네.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는 건 89,000원이에요. 근데 89,000원을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고 박스권의 중단인 82,000원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89,000원이 아니라 82,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는 거고, 부담스럽다면 72,500원에서 물량 절반만 익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해가 그러면은 되실까요? 그냥 네. 덮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아유, 그래도 쳐다 되는 보니까 너무 기업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또 다른 종목 투자해가지고 돈 또 수익 벌 수 있을 텐데 이 종목에 물려가지고 그 시간을 날리는 것 같아서 아쉽겠지만, 저도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6만 원이면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거 아무리 많이 빠져도 6만 원이면 반등 나오겠지. 아무리 코로나 때 힘들었다라고 해도 6만 원이면 반등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에 거래 대금도 줄여놓고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도가 적을 때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호텔신라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 분명히 있지만, 해외로 판로를 열게 될 경우에 호텔신라의 주가가 갑자기 뛰어 올라가는 경우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음식료 관련주 어때요? K푸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 호텔 쪽도 이제는 호텔이라는 개념 말고 다른 사업군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멘토님. 네. 저는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어가 카카오를 들어갈까 이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호텔신라는 카카오와 다릅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48,900원에서 추가 매수해 주시고요. 72,500원에서 절반 익절해 주셔도 되고, 8만 원대에 들어서게 된다면 전량 익절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 신청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께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저희가 내일 방송 또 있잖아요. 내일 방송에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신 것처럼 저희는 핑크선, 파란선으로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그 오색선, 그리고 핑크선, 파란선으로 매매 전략 잘 짜보고 싶고, 그리고 종목 선별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토르기법 오색선을 바탕으로 한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제2의 재룡정기가 될 수 있을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엄선의 엄선 끝에 걸쳐서 들고 와 주셨다고 합니다. 힌트부터 만나볼게요. 주가 상승 절대 반지, PCB, FPCB 관련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PCB 관련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그 전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데브시스터즈가 또 엄청난 기염을 토해냈잖아요. 오늘 상승 모멘텀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먼저 발견을 하셨던 건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리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PPT로 내용만 말씀드리고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게임 관련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게임 관련주였냐? 온라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대표적인 게임은 뭐였죠? 바로 쿠키런 카카오였습니다. 왜 포카카오냐? 카카오에서 런칭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당시에 카카오라는 그룹이 우리나라 범국민적으로 모두 다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플랫폼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이전에
2014년 1월 쿠키런은 네이버 라인 메신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었다는 이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쿠키런 캐릭터를 바탕으로 딱지와 도서, 문구, 인형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가 가장 핫했죠. 신작 쿠키런 IP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수급이 쏠렸습니다. IP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사업들을 영위할 가능성도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쿠키런 모험의 탑이라는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식 출시하자마자 미국에서 인기 1위는 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함정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데브 시스터즈를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데브 시스터즈를 보여드릴 거예요. 데브 시스터즈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토른 신호가 포착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지금 퍼센트가 잘 안 보이는데 62거래일 만에 얼마? 60%가 상승했습니다. 자, 62거래일 만에 60%가 상승을 했어요. 종가 기준입니다. 자, 이것도 못 믿으실까 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 보시면 하이로우가 풀려 있으면 종가 기준 종가입니다. 그 말인즉 종가 베팅을 통해서 진입을 했고 오늘 종가까지의 가격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 여기서 하이로우를 체크하는 순간 퍼센트가 더 크게 변할 겁니다. 68%로 변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가 베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종가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포착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온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75,70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 종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 아무리 IP로 신작 대여를 엮어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지속적인 인기가 유지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차트를 보면 지금 자리가 뭡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도 넘었고 이 자리도 위협하고 전고점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죠. 코로나 시기에 게임 관련주, 특히 모바일 산업군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만들었었던 영광을 위협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199,500원이라는 이 영광까지는 올라가기 어렵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저항을 만들면 뭐가 된다? 여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려야 내려올 때도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딱 있습니다. 아, 이런 종목에 이런 자리가 뜨면 매수해도 되는구나. 첫 번째. 핑크색 지지선이죠. 과거에 핑크색 지지선이 오다가 올라오는 자리 이거 보이십니까? 이 자리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죠.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까지만 보셔도 되는데 더 넘어서 익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입 자리는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리들은 어떤가요?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핑크색 지지선만 보시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자리, 이 자리 어떻습니까? 무섭긴 하지만 진입했으면 분명하게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계단에서는 진입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여나 이 자리에서 진입하셨다면 본전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올라오진 않으니까. 그러면 또 볼까요? 여기서 또 한번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는데 이 자리는 뭐가 됩니까?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가격 기준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고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저항선은 매도 관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핑크색 지지선은 매수 관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식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어떻죠? 태극기의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이죠. 하지만 너무 붉은색과 파란색 계열을 쓰면 여러분들 눈이 아플까 봐 핑크색과 연한 파란색을 사용을 한 것이지만 똑같습니다. 매수 버튼 빨간색이죠. 핑크색. 매도 버튼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생각하시고 투자해 보신다면 엄청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것.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기업 분석. 자,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적자폭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이 있진 않을까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것 또한 악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뭘 본다? 외인들의 매매 동향을 본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 말인 즉 주가 더 올리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종가가 상한가가 아닙니다. 그럼 시간의 단위가 보죠. 아이고, 시간의 단위가에서 조금 빠져서 끝났네요. 약 1.5% 정도 빠진 상태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일 종가가 75,700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익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었던 그 높은 자리 어디?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 시스터즈가 직접 급등세가 나온 걸 보니까 오늘의 히든 종목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주가 상승의 절대 반지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절대 반지는 그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거든요. 상승의 제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히든 종목? 아, 오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진짜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인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하지만 8월, 9월 달에 상승할 가능성은 이미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카페24와 동일한 차트의 자리입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지금 카페24가 107% 정도 상승 구간에 있죠. 네. 그런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인터플렉스는 그만한 이슈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은 애플 향으로는 BH 쪽에서 더 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인터플렉스는 갤럭시와 관련된 이슈로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PCB와 FPCB 관련주입니다. FPCB는 뭐냐? 플렉서블 프린티드 서킷 보드. 어렵죠? 몰라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뉴스에서는 FPCB 혹은 PCB라고만 나옵니다. 그 영어 세 글자, 네 글자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몰라도 된다. 하지만 한글로 가끔가다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연성 인쇄회로 기판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련 종목들 중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며 그 외에도 뉴프렉스도 있고요. 여러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링 공개로 인터플렉스의 삼성전자 향 RF PCB 형태 메인 기판 공급 이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용 FPCB 및 터치스크린 패널을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 납품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게 뭐다? 애플향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애플도 이번에 플렉서블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플렉서블에 과연 이 기업이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폴더블 폰용 디지타이저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슈까지 같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올까 말까 왜 고민을 했냐면 한 가지입니다. 거래대금 줄었고요. 카페24처럼 주가 올려놓은 자리 확인했고요. 눌린 거 확인했고요.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되는 것까지 다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고민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슈가, 뉴스가 가시화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금부터 2달에서 3달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머물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장기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 고점이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이 박스권에 진입한 순간부터 우린 뭘 한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그리고 카페24처럼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충분히 3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 꼭
기억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 친절한 나머지 히든 종목을 살짝 크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들으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못 들으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종목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 이 종목 들었는데 그래도 전략은 모르시잖아요. 전략 챙겨가시려면 하단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쿠키런 신작 흥행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간 데브시스터즈,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포착해 주신 종목이죠. 그리고 삼성향 기판 종목인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내 통장 잔고는 좋지 않은 이런 요상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잔고를 배분리하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더라도 공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